64번 산업재해 보상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보호 같은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판단하기가.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러다가 다친 건 인정해주죠. 근데 이러는 다친 것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관리 소홀이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겨울철에 빙판이 미끄러졌다. 그러면 시설 내에서 넘어졌느냐, 아니면 시설 밖에서 넘어졌느냐. 이것도 산재 대상이 되고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 행사나 행사 준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발생한 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출퇴근 때 다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것은 이의신청도 들어가기도 하고 법 소송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통상적인 거, 똑같은 뭐 전철을 탔다 똑같이 매일 한 것은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철 타다 어느 날 갑자기 승용차 탔다, 택시 탔다, 그러면 사고 난 것은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휴게 시간 중 사업체 지배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휴게 시간에도 일 시킨다든가 뭐 감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 산업재해로 볼 수가 있죠. 그 휴게 시간은 딱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이거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거 아니죠. 근로자가 다음 국회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런 재해 같은 것이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애매한 경계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럼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에서 결함 소요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해서 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참여한 행사에 준비해서 다쳤다는 행위, 사업주가 지배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 업무 과정상 물리적 인자, 화학 분자, 분진, 뭐 분진 같은 거, 병원체, 신체 부담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는 거 하거나 그에 nødvendig한 질병. 분진 그런 것에 해가지고 많이 지금 소송도 많이 걸렸잖아요. 그다음에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분,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거 업무상 질병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신체적인 것은 뚜렷이 나타나면 괜찮지만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서 정신 스트레스인 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증거 자료 확실히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그래도 산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나중에 다툼이 있으니까 일단은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자, 산업재해를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스트레스 같은 거, 출퇴근 재해, 아유 이런 것도 참 승용차 뭐 그렇죠. 같이 뭐라 그러죠? 같은 방향이면 직원들하고 같이 출퇴근을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등등. 그래서 산재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뭐든 거 보면 근거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시작하는 것이죠.